오늘 저희는 하이즈 항공이라는 회사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회사가 항공기 날개랑 동체 부품 만들잖아요. 네, 특히 보잉 쪽 부품을 많이 하죠. 맞아요. 보잉이 아주 중요한 협력사인데 드디어 2025년 1분기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 실적 개선 소식 저도 봤습니다. 네, 단순히 뭐 조립만 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부가가치가 높은 보잉 737 부품 가공, 이쪽 해외 매출이 늘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국내에서는 정말 드물게 설계부터 부품 만들고 조립하고 납품까지 이걸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수직 계열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직 계열화. 심지어 자회사 하이즈 복합재 산업 통해서 그 복합재 기술까지 확보했고요. 항공기 가벼워지려면 이게 핵심이잖아요. AS9100 같은 국제 항공우주 품질 인증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이미 뭐 비용 절감 노력도 많이 했고 단가 협상도 잘 마무리돼서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익률도 한 7% 이상, 이게 목표라고 하니까 기대가 좀 커지죠. 네네. 시장 분위기도 괜찮아요.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코로나 근을 벗어나서 연평균 한 5%씩 다시 성장하고 있고요. 회복세는 뚜렷하죠? 그렇죠. 2044년까지 새로 필요한 비행기가 4만 3천 대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서 76%가 하이즈 항공 주력 기종인 B737 같은 단일 통로기래요. 그럼 뭐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뭐 수요 자체는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요. 네, 거기다 우주항공청 출범,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그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좋은 신호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요. 근데 조금만 더 깊게 보면 우려되는 지점들도 사실 명확해요. 어떤 점들이 좀 그럴까요? 가장 큰 건 역시 그 보잉 의존도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보잉 한 군데서 나온다는 건 이건 뭐 경영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어떻게 보면. 90%면 정말 높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 재무 상태를 보면 이게 완전히 탄탄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자금 조달하려고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이런 걸 발행했던 이력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연간 이자 비용이 한 2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재무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좀 봐야 할 부분이에요. 이자 비용이 꽤 되네요. 네. 그리고 자동화 설비 도입 효과, 이것도 아직은 좀 물음표예요. 24시간 완전 가동하려고 도입했는데 지금 하루에 10시간밖에 못 돌리고 있거든요. 아, 아직 완전 자동화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완전 자동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그 효과가 언제 제대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주잔고 1조 1천억 원,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 이게 2032년까지 이어지는 장기기업 물량이라서요. 당장 올해나 내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분산된다고 봐야죠. 아, 장기 계약이군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보잉의 생산 계획, 그 스카이라인이라고 하죠. 이게 변동하면 하이즈 항공 매출은 그냥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변동성이 리스크죠. 원자재 조달 문제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예요. 보잉이 딱 지정한 미국 업체를 통해서만 원자재를 사와야 되거든요. 아, 이것도 보잉 지정이군요. 네, 지금이야 가격이 안정적일지 몰라도 이 특정 공급처에 묵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거죠. 예전에 코로나 때 보잉이 납품 중단 요청해서 재고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때 힘들었죠. 물론 그런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즈 항공의 경쟁 우위도 좀 봐야 하는데요. 어떤 점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보잉 내에서도 품질이랑 납기 지키는 걸로 인정받아서 계속 실버 등급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건 중요하거든요. 네, 품질은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사들은 보통 특정 공정 하나만 하는데 하이즈 항공은 아까 말한 대로 설계부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다 되잖아요. 이게 원가 경쟁력이나 기술 통합 면에서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어요. 특정 부품은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기도 하고요. 원스톱 서비스의 장점은 있겠네요. 실적 개선도 그냥 말이 아니라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비용 구조 개선하고 아까 말한 고마진 B737 부품 가공 비중 늘리고 단가 협상도 잘 돼서 이미 2분기에는 마진율이 9%까지 나왔어요. 9%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아까 언급한 자회사, 하이즈 복합재 산업, 여기도 올해 한 14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7, 8억 정도 예상되면서 흑자 전환에 힘을 보탤 걸로 보이고요. 이것도 긍정적이죠. 자회사 실적도 개선되는군요. 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노력도 하고 있어요.
뭐 미국 관세 영향 같은 경우는 보잉 자회사를 통해 납품하는 구조라서 연간 한 3천만 원 수준? 미미하다고 하고요. 아, 관세 영향은 적군요. 네, 환율 변동 위험은 매일 외화 들어올 때마다 바로 환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전에 그 재고 문제도 지금은 다 해소됐다고 합니다. 관리는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보잉 말고 이제 에어버스 쪽에도 납품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터키 같은 신규 고객사 수주도 늘리고 있거든요. 고객 다변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하이장공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또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보잉 의존도 그리고 과거의 그 재무부담 이력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그렇죠. 리스크 요인이죠. 네. 그리고 도입한 자동화 설비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24시간 안정적으로 돌리는 거 이게 시급한 과제고요. 보잉 생산량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부채 관리 중요성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이게 완전히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자항공이 분명 항공시장 회복세나 또 독보적인 수직 계열화 능력, 보잉과의 끈끈한 관계 이런 걸 바탕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관리라든지 자동화 완성, 또 고객 다변화 같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이장공의 핵심 강점이 복합재 기술하고 수직 계열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항공기 경량화나 고효율 트렌드에서 더 중요해질 텐데 과연 이 강점들이 시너지를 잘 내서 그 높은 보잉 의존도라는 리스크를 상쇄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